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저희가 어제부터 단독이 쏟아졌는데 노상원 수첩 저희도 받았습니다. 예, 저희도 노상원 수첩 A4 용지로는 18쪽이고 다 합치니까 71쪽인 것 같아요. 꽤 그래요? 많습니다, 양이. 그래서 요거를 찬찬히 들여다보니까 진짜 죽을 뻔했구나. 우리 셋 다 죽을 뻔했어요. 예, 진짜 저승에서 만날 뻔했어요. 그러니까 1차 수거 대상은 아니더라도 2차 내지는 3차에는 그렇습니다. 들어있겠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든 여기에는 포함이 될 수밖에 없었겠다. 5,000명, 10,000명엔 들어갔겠죠. 5,000명이요? 네, 5,000명에는 거기 들어갔겠을 그러니까 것 같아. 10,000명까지를 얘기했으니까. 10,000명. 예. 진짜 무서운데 그 얘기하기 전에 만드가 내야 들어야죠. 만드 어떻게든 만드가는 들어야 된다. 우린 또 이렇게 등수 이런 거에 예민해서 예민해. 왜냐하면 저기 서울대 내라고 출신이셔가지고 예, 등수에 예민하신 분이라 어떻게든 만드간에는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자, 그 전에 특검 얘기 좀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은석 특검이 내란 특검이 지금 진도는 제일 빨리 빼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김용현에 대해서 구속영장 청구도 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새 특검이 동시다발로 이제 돌아가고 있는데요. 김건희 특검 그리고 이제 최혜병 특검까지. 근데 갑자기 궁금해지는데 김 변호사님 왜 특검보 안 하신다고 거부하셨습니까? 안 하는 게 아니라 제 기준으로는 못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특검 수사 대상이 되는 범죄를 제가 박정훈 대령을 대리해서 고소장을 냈거든요. 그러면 내가 고소장 내고 내가 수사한다? 이해충돌? 우습잖아요. 네. 예, 그건 이해충돌 정도가 아니라 당사자성이 네, 당사자. 예, 완전히 뭐 말하자면 검사가 판사가 되는구나. 예. 자기가 기소해놓고 나중에 판사라서 재판하는 거랑 본질이 같지 않냐. 그래서 저는 아예 처음부터 염두에 두질 않았거든요. 그건 논리적으로 성립이 안 된다. 이제 그렇군요. 단지 이명현 특검은 왜 그 변호사님 찾아오셔가지고 특검보? 뭐냐면 박정훈 대령의 변호인으로만 아셨던 거죠. 제가 그 박정훈 대령을 대리해서 네. 고소장을 냈고 그것도 두 건이다. 예. 이건 모르셨던 거죠. 그렇구나. 그러면 단순히 박정훈 대령의 변호인이라면 뭐 할 수도 있지 않느냐. 네. 뭐 그게 꼭 불가능한 건 아니지 않냐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뵙고 아니 제가 두 건이나 고소장을 제가 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안 되겠네. 바로 이해하고 저희는 그냥 뭐 예. 제안이다 뭐 고사다도 없었고 네. 뭐 언론에 안 한다고 했대. 이 고소장 두 건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예. 안 되겠네. 그냥 예. 그냥 끝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사실은 제가 우리가 특검으로 그 김영남 의원님 많이 밀었거든요. 근데 보니까 당직이 있으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요거는 조금 완화할 필요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정치적으로 휘말리면 안 돼서 그런. 그렇죠. 아무래도 정치적인 어떤 중립성은 유지가 돼야 되니까 네. 이제 그 당적과 관련해서 그거는 글쎄 뭐 굳이 완화할 필요가 있을까? 반드시 지켜줘야 된다. 예. 아니 그 일단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예. 그 얼마 전까지 어떤 당적을 보유하고 그 당에서 활동했던 사람이 특검 쪽에서 활동을 하면 이게 그 정당 색깔이 아무래도 그 진하게 입혀질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건 아무래도 사법기관에 활동하려면 그거는 조금 배제하는 게 맞겠죠. 네. 예. 저는 좀 생각이 다른데 네. 전 국민이 당적을 갖는 게 좋다. 왜냐하면 우리는 뭐 당적을 갖는 걸 굉장히 이례적인 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국민들이 다 진보와 보수로 색깔은 다 나눠져 있는데 그게 재앙론이 된다는 거는 굉장히 좀 시대에 뒤떨어져 있지 않느냐. 뭐 공무원들도 당적을 가질 수 있는 거고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게 우리하고 미국과의 좀 차이죠. 미국은 유럽도 사실은 그렇죠. 예. 유럽도. 예. 그러니까 당적을 다 다 갖고 갖고 있죠. 네, 생활을 그러니까 합니다만. 오히려 예. 당의 진보와 보수가 팽팽하게 균형을 맞추는 게 좋은 거지. 뭐 사실은 좀 그 위선적인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번 특검에도 보면은 당정만 없을 뿐이지 결국은 정치적 니즈가 반영된 인선일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거에서 당적이 있느냐 없느냐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오히려 그 과거 당적, 특히 현 당적도 아닌 과거 당적 때문에 결격을 두다 보니까 인선에 어려움만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좀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좀 저는 개인적으로 완화했으면 좋겠다. 특히나 과거 당적은 좀 정리를 하는 게 그 요건을 그러니까 너무 학교 넣는 다닐 게 때 뭐 한두 달 정도 뭐 했던 그것도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엄격한 그렇죠. 거예요. 그리고 이게
법원이 아니고 네. 검찰인데 검찰은 사실은 수사 의지가 중요한 거지 뭐 공정성이라는 거는 경우에 따라서는 법원이 걸러주면 되는 거지 오히려 이 특검 같은 경우는 수사 의지의 문제였잖아요. 네네. 과거에 검찰들이 이 수사 의지를 안 보여가지고 결국 국민들한테 지탄을 받고 특검까지 나가게 됐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수사 의지다. 네. 공정성이라는 것은 법원의 주 테마이지 검찰은 기본적으로는 뭐 물론 뭐 완전히 정치적 편향성을 가지고 억지로 엮는 거라면 문제가 있지만 이미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그 의혹이 이미 불거진 상태잖아요. 네. 그래서 국민들이 특검까지 요구했던 이유도 이 공정성보다는 엄밀한 수사를 원했기 때문에 이 특검이 시행되는 건데 여기서 과거 당적을 가지고 뭐 특검 예를 들어서 특검은 그래도 이해가 되는데 특검보 전원이 또 그 당적을 가지면 안 된다랄지 이런 것들은 좀 완화할 필요가 있지 않냐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네, 이거는 일리는 이- 일리는 말씀인데 네. 중요한 뭐 지금 포인트는? 오늘 네. 논점은 아닙니다만 이제 특별 검사잖아요. 네. 근데 검사는 당적이 있으면 안 되죠. 근데 특별 검사도 검사란 말이에요. 네. 그런 의미에서 물론 미국 사회처럼 미국은 뭐 검사, 판사, 뭐 고위 공직자들 다 당적이 네. 있죠. 공화당원도 있고 네. 민주당원도 있고 한데 우리는 그런 시스템이 여태까지 아니었기 때문에 네. 특별 검사만 예외로 한다? 요거는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이상하다. 아예 시스템이 바뀌면 몰라도. 알겠습니다. 이거는 입법의 과제로 예, 네, 예. 저희가 입법부는 아니어서 그거는 국회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